HMM, LG전자 일단은 문자 발송을 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반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성준님하고 우리 미소천사님 두 분 질문 주셨어요. 성준님이 일단은 그 25일 날 만기시라고 하셨는데 연장을 하셔서 같이 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장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글이 중소형주 다 손절하고 옮겼던 건데 또 계속 손실 구간이니 이 방에서 나갈 때까지도 25일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까지도 큰 손실일 것 같은데 2월 안에 3,500 본다고 해놓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희망이 무너지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질 것 같다. 1월 25일부터 해서 시장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주가하고 시장하고 다 볼 텐데 일단은 이제 LG전자 문자부터 발송을 하고요. 1월 25일 이후에 1월 25일 가입하셔서 요때 최고점이시네.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말에 글쎄요 이때 우리가 투매 안 하고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종목별로는 어차피 이제 1월 25일 이후에 이제 그 대부분 주력주 위주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1월 25일 날 그때 LG전자가 매매상이 나갔으려나 모르겠어요. 18만 원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건 주력주 기준에서 만약에 편입을 단행하셨어도 폭락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하여간에 포트폴리오 주시면은 전략 잡아드릴게요. 5장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마인드 컨트롤만 조금만 하시면 돼요. LG전자 18만원 기준에 30% 16만 8천원 기준에 30% 유지. 신규 편입자는 현재 구간에서 2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서 10% 추가 편입 30% 확보 목표 24만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중간에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 부분은 일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일단 가져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우리 동선장님께서 하이닉스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일단은 방안 전체적인 전략은 유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HMM의 경우에도 이제 오히려 신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장이 이제 흔들리면서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88만 주, 90만 주 수준에서 10만 주 정도 출회가 되면서 17,500원에서부터 17,150원까지 미끄러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단행을 할까 하다가 거래가 수반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1,700만 주 보고 또 시장의 돌림 현상을 보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밀린다면은 전체 시장이 밀리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시장이 돌린다고 가정을 하고 기준점을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자 일단은 먼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의 85,000원 공방을 좀 기대를 했더니 말도 안 되게 또 미끄러져가지고 시초가 대비 밀려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 내내 패닉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돌려놓고 끝난 것만 해도 와 하고 주말을 좀 편하게 지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이닉스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이 어차피 전거래일 대비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고점을 받고 또 시원한 시세를 기대했는데 눌려지다 보니까 그게 21선에서 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따르는 거지 패닉 상태에 놓여질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오래간만에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시장이 좀 뒷받침이 안 된 거죠. 오래간만에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시장이 아쉽게도 뒷받침이 안 됐다.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볼 거냐. 고점 대비해서 1.9%나 밀려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아니면
거래 없이 꼬리 달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실려 있기 때문에 시장 연동폭인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비중 아까 질문 주셨죠. 비중 15%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셔서 두 차례 정도만 분할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꽉 채우시는 전략, 14만 원 미만에서 좀 채워가시는 전략, 뭐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언제 움직일까요? 하셨는데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의 다 받았죠. 가격 조정도 다른 쪽의 IT 대비해서는 좀 덜 받았죠. 15%까지 딴 데는 막 밀리고 했는데 그나마 조금 덜 빠지고 LG전자 20%까지 밀렸는데 좀 덜 빠지고 다만 이제 덜 올라서 덜 빠진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합니다.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한 상태고 나는 1월 말에 들어와서 나는 최고점에 샀다. 이거 손실을 어떻게 하느냐. 최고점에 몰빵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만 감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도 아무리 높게 잡아도 평균 단가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고점에 아무리 잡으셨어도 21만 원, 그러면 한 5%? 그럼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인데 낙폭이 심화돼서 손실이 너무 커서 숨을 못 쉬겠다 해버리면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괜히 이제 재테크 조금 하시려다가 숨도 못 쉬어요. 재테크 조금 하시려다가 숨도 못 쉰다. 순간적으로 1, 2%, 2, 3% 등락 나오는 거는 시가총액 5조짜리 HMM도 지금 5조 7천억까지 올랐죠. 17,500원 찍고 순간적으로 하루에도 2%씩 움직이는데 전기 쪽 만약에 평균 단가 대비해서 5% 밀렸다.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 전략대로라면 1월 말에 들어오셨어도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자동차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자동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기준, 그 다음에 이노텍, 글로비스가 21만원 찍긴 했는데 신규 편입은 잡아드리지는 않았고 일단은 뭐 보시죠. 이노텍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더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걸로 기준을 잡는다는 걸로. 그리고 자동차에서 힘드실까요? 1월 25일이면 이것도 아닌데, 예? 그죠? 1월 25일이면 자동차에서 힘들어요? 아닌데. 기아차는 글쎄 기아차를 이때 1월 25일이면 요때 기준이니까 우리가 그때 가장 높게 잡은 게 9만 원 전후 정도 수준 가장 높게 잡은 게 여기서. 근데 그 이유라고 하면은 유자락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따라 붙었다? 그럼 그것도 분할 매수하시면 9만 원 전후. 여기도 그렇게까지 패닉 상태에 빠질 그건 아니거든요. 현대차는 전혀 아니고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패닉 상태의 등락률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 물론 이제 5% 10%가 적은 등락률이 아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83만 주 다시 넘겨주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1700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그러면은 언제든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략 부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거래량이 없어서 차익 실현을 할 뿐이지. 뭐 HMM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52주 신고가 랠리죠.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임박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 한번 잡아드릴 텐데 LG전자는 뭐 기존부터 전략이 잡혀 있고 지금 다시 이제 17,400원까지 프로그램 매수세 83만 주까지 늘어나면서의 흐름입니다.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수반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거래대금이 계속 앞전 거래대금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추세 매매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께 기준점 잡아드린 게 뭐 예를 들면 7월 이후로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님께서 한번 문의를 주셨죠. 이거 HMM 어때요?라고.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물동량의 증가 그렇게 되면서 10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폭등이 나왔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오픈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수익을 우리가 다 잡아먹었죠. 요 수익을 다 잡아먹고, 그 다음 범위에, 요자락에서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요자락에서.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차익 실현을 잘 했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14,600원의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추가 편입하십시오라고 하고 처음 들어갔다 이제 좀 고생을 해서 요자락에서 그리고 이제 돌려진 흐름인데 오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하다가 다시 또 지금 3만 주 더 늘어났죠. 차익 실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차익 실현보다는 가져가자. 오히려 그 신규 편입도 드리자. 금요일 날 도저히 어려우시면 스윙 종목 다 잘라내고 주력주로 옮겨가십시오. 그 주력주라는 건 IT 위주의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그다음 자동차. 근데 전체적으로 그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HMM을 잘라내서 옮겼다면은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HMM의 이러한 그 추세 범위의 흐름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쭉 잡아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추세매매 기준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수급 범위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진행을 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기존에 이제 거래대금 대비 올라갔는데 점진 그 흐름을 나타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선 타고 가다가 오늘은 5일선 위쪽으로 쭉 치고 들어올린 거고 거기에 이제 그 거래량이 1,700만 주까지도 거래대금이 이제 최근 거래대금보다 가장 크게 실려 있음으로써의 흐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봉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이제 충분히 실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도 주봉상의 기울기 부분이 아주 이쁘게 잘 형성이 되면서 기존의 이제 추세매매 기준에서의 요 흐름들을 전부 수익으로 잡아내고 새로운 추세 범위를 이렇게 다시 잡아낸다라고 했을 때 요 상단 부분을 다시 뛰어넘게 되면은 또 다시 요만큼의 새로운 추세가 또 나오겠죠. 그죠? 거래량은요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은 오늘만 해도 1,700만 주 이상일 걸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요 추세 범위가 강화가 되면은 뭐 단기적인 수익 범위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무리수만.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주봉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3,500원, 2만 원까지도 잡혀요. 주봉에 대한 추세 범위에서 이제 19,000원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단기 변동성의 기준에 주봉의 갭의 목표 주가는 갭 목표는 2만 원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기본 추세 기준에서는 이제 19,000원 범위 변동성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는 아직 멀어요. 그래서 2만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버거운 수준의 고점 부분까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의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이번 달에 혹은 다음 달까지라도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번 주에 실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1억 주가 터져주겠냐? 1억 주가 4거래일 동안에 터질 수 있죠. 하루에 뭐 5천만 주씩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을 주게 된다면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이평선들을 잡아 돌리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실려가는 가운데서의 흐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이번 달 기준에 추가적으로 실리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에 이제 1억 주가 더 터주니까 한 7, 8천만 주가 더 터주느냐 그 기준보다도 거래대금이 더 실려주느냐의 기준을 확인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의 거래대금 충분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범위는 마지노선을 17,000원 선으로 잡고 우리가 이제 문자가 조금 전에 나갔던 범위가 17,200원, 250원 아이고 유지 전략 입니다. 어떻게요 하셨는데 시장을 잠시 시장이 흔들렸지만은 시장이 나쁘지 않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빨간불이죠. 빨간불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삼성전자의 기준에서의 흐름만 잘 유지가 돼도 그래도
시장 지수의 방어력은 연출될 수 있고요. 우리한테는 삼성전자의 그 눌림목이 아쉽지만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안 보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전체 시장 읽기가 참 애매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삼성전자를 보고 있죠. 보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시장을 글로벌 증시도 보고 일본이 일단 0.64 상승폭 유지해요. 미국 선물이 이제 뭐 변동성 1% 미만은 우리가 신경 안 쓰기로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다시 오후장에 14만 원 돌파 시도를 봐야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안 말립니다만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14,600원, 그다음 조정받을 때 조금 많이 미끄러졌었죠. 그런데 추가 편입을 공식적으로는 안 잡아드리고 5% 편입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잡아드렸기 때문에 아래든 위든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되셨다면 다행스럽고, 그렇지 않고 5%라면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져간다. 그래서 마지노선 부분은 5%까지 16,600원까지 열기에는 오늘은 좀 그래요. 3% 기준에 17,000원.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5% 유지. 만약에 10% 갖고 계신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예상외로 약화돼서 깨져 내려가서 얘도 동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밀린다면은 14,000원 이탈시.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급격하게 매도세가 더 강화되지 않는다면은 유지. 그리고 17,500원 물량, 그리고 저 위에 지금 또 10만 주 단위씩 계속 쌓인 거는 오늘 저점 물량이 다시 출회된 것 같아요. 겁이 나니까, 시장도 눌려 있고 겁이 나니까. 저 부분만 해소되면은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지금 범위도 가능합니다. 뭐 등락률이 높지 않고 거래량은 우리가 원하는 1,700만 주를 향해서 가고 있고, 변동성을 그렇게 하면 된다면 오늘 기준에 10% 등락 범위면 18,000원 초반까지, 그죠? 그리고 17,500원을 돌파를 하면은 거기서 또 추가 편입까지도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이 연동돼서 돌파하면은 뭐 월등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분봉 기준에서도 치고 올라가려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삼성전자의 기준점에 오늘 시초가 부분을 넘기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1분봉으로는 HMM 보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5분봉 기준에 요 정도 최소 범위 50만 주, 최소 50만 주를 실어주면서 움직임을 주면은 충분히 이 고점 돌파라든가 그런 기준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살아나 있고, 그리고 요 줄을 거드린다면 요 정도의 고점을 넘기는 기준 17,500원, 그리고 이제 저점과 고가 대비해서의 뭐 절반 라인, 그리고 3분의 1 지점들, 그러한 부분들을 넘기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겠죠. 뭐 17,100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 고점 돌파 17,500원을 돌파하면 50만 주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따라붙을 수 있어요. 눌림목이 나오면 눌리고 뭐 이탈되고 다시 눌릴 때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전략 기준으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기준에 5분봉 기준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 12시 19분 기준 5분봉 50만 주 거래량 앤드 양봉 기준이 되고 앤드 17,500원 돌파 시 혹은 17,100원 지지시. 그러니까는 그래서 거래량 부분을 충분하게 이제 놓고 보면서 대처하면은 HMM도 크게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준에도 보시면 하다못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픈을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오픈을 다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개별주 위주로 먼저 보시게 되죠. 하나생명도 오늘 변동성이 나쁘지는 않았고 거래량도 그렇고요. 그리고 HMM도 1,700만 주 다 실릴 것 같고, 현대바이오가 이제 뭐
위로 쭉 뻗어가지 못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등락 범위도 있었는데 나쁘지 않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래량이 만약 음봉이면 거래량이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시세를 유지하는 쪽은 한 템포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흐름이 나왔다.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올라갔다 꼬리가 달린다든가 음봉이다. 음봉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둔화되겠죠. 그러면 수익 종목도 차익 실현. 그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수익 종목 쪽에서는 못 해드렸고 주력에서는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네, 성주님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이제 전달 주시는 거는 오후장에 일단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장에 이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12시 지금 21분 기준에 지수가 이제 좀 마이너스 하락 반전되고 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0.10 아이고 아까도 계속 플러스인데 하락으로 보냈는데 그 수정을 해주셨었나 모르겠네. 어찌됐건 뭐 마이너스 3.14 저도 못 본 거를 뭐 14 하락 반전 그리고 0.10 3.14 그리고 0.13 조금씩 커지네 4.03 그리고 일본이 상승폭 축소죠. 0.55 상승폭 축소 그리고 호주가 하락 반전 약보합니다. 0.03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 놓고 보시면은 뭐 하락 반전 크게 뭐 부담스러운 시장 흐름은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뭐 마이너스 0.2424거든요. 둘 다 1% 미만은 의미 부여할 수 없다 그랬죠. 야간의 시간에 뭐 그들이 거래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본 시장도 아니고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아시아 증시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에서 국내 증시 탄력받고 니케이 탄력받고 그러면 개장초처럼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흐름에 연동돼서 강세 흐름으로 연출된 것처럼 그런 흐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들 하시고 오후장에 다시 뵐게요.